안녕하세요. 커브앤 클래식입니다. 네, 영상에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탔던 바이크가 눈에 보이실 텐데요. 이번에 대차를 통해서 바이크를 좀 바꿔봤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바이크 두 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채널명에서 보시다시피 슈퍼커브 한 대랑 클래식 350 한 대, 이렇게 두 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이크 두 대를 유지하는 게 제 경제 형편에 조금 무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일단 바이크 두 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두 배가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오토바이의 보험 체계는 세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요. 50cc부터 100cc까지가 소형으로 분류가 되고, 100cc부터 250cc까지가 중형 이륜차로 분류가 되고요. 250cc 이상은 대형 이륜차로 분류가 됩니다. 저는 110cc짜리 슈퍼컵이랑 350cc짜리 클래식 350 하나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료가 중형 1개, 대형 1개 이래가지고 슈퍼컵은 30만원가량, 클래식 350은 45만원가량 지출되고 있었어요. 1년에 뭐 그 정도도 지출을 못하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두 개를 합치면 연 75만원 가량이라는 나름 무시 못할 가격의 지출이 생깁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거기다가 125cc 이상의 바이크는 자동차세를 내야 해요. 1년에 18,000원 밖에 안 하지만 어쨌든 지출은 지출이죠. 그리고 3년 넘은 이륜차들은 환경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환경검사 비용이 한 15,000원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륜차는 특성상 4륜차에 비해서 정비 소요와 소모품 지출이 많은 편이죠. 이 또한 두 대를 운용하면은 한 대 운용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감가도 고려를 해야 되죠. 모든 자동차가 그렇지만 오토바이도 이제 빠르게 감가가 진행되는 감가상각세인데, 두 대를 운용을 하게 되면 감가를 두 배로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고작 이런 몇 푼 벌지도 못하고 입에 근근히 풀칠하는 입장에서 뭐 오토바이 두 대를 취미로 모는 거는 조금 무리고 사치다 싶어가지고 두 개 중 하나를 없애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면 클래식 350 하나만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슈퍼커브 하나만 유지할 것인가. 먼저 클래식 350 하나만 유지한다고 생각하면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클래식 350은 생활차로서는 좀 부적합합니다. 가장 큰 그 이유는 짐칸이 없는 거겠죠. 포지션도 뭐 그렇게 편한 포지션도 아닙니다, 이게.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짐칸을 달기가 정말 애매하다는 거예요. 물론 사이드박스 같은 거 사서 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사이드박스로는 제가 이마트 가서 장을 본다거나 계란 한 판이랑 생수 몇 통 사와야 된다, 이런 거 사실상 좀 힘들죠. 그리고 이런 큼직한 거 가지고 어디 동네 편의점 가서 맥주 한 캔 사오고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많이 우스꽝스럽고, 이렇게 생활차로서는 클래식 350이 좀 부적격하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클래식 350은 너무 무겁고 상대적으로 커브에 비해서는 연비가 낮은 편이죠. 한 200km 정도인데, 거기다가 저는 엔진가드를 좀 달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한 220km 냈을 겁니다. 그 무거운 놈을 끌고 다니면서 다이소 가가지고 배터리 한 개 사오고,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 한 캔 사오고, 이러는 거는 좀 용도에 맞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래식 350이 쿼터급 치고는 연비가 좋은 편이에요. 제가 탔을 때는 한 35km/L가 나왔는데, 그래도 커브에 비해서, 원동기에 비해서는 많이 낮죠. 커브는 잘만 타고 다니면 65도 나오는데 35면은 상대가 좀 안됩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무겁고 상대적으로 낮은 연비가 문제였고요. 또 세 번째는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로얄 엔필드의 그 보증 정책은 악명이 높죠. 보증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킬로수마다 정기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정기 점검 비용이 상당히 셉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로얄 엔필드의 센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공임 주고 받기 위해서는 이 공임비가 상당합니다. 어떤 분 말씀 들어보니까 할리랑 비슷하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유지비라는 세 번째 단점이 있었어요. 그럼 클래식 350 말고 슈퍼커브 한 대만 유지할 거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나쁜 승차감이에요. 슈퍼커브를 가지고 어디 동네 잠시 장봐오고 이런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이걸 타고 어디 멀리 투어를 갔다 온다 이러기에는 너무 심각한 진동이랑 딱딱한 쇼바가 문제가 됩니다. 이 진동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핸드폰이 거치대에서 막 튀어나가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3번인가 4번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땅에 떨어진 핸드폰 주우러 걸어가느라 오랜만에 신호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심해가지고 슈퍼커브에 오래 거치해 놓으면 핸드폰에 손떨방 모듈이 나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손이 얼얼하고 엉덩이와 발까지 얼얼할 그 정도로 심각한 진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투어용으로는 좀 부적합해요.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도저히 이건 좀 비이성적인 말씀인데 도저히 슈퍼커브에다가 탑박스를 못 달겠더라고요. 저기 많은 분들 말로는 탑박스를 한번 달면은 그걸 못 댄다, 너무 편해서 그거 없이는 더 이상 오토바이를 못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도 그래서 사실 탑박스를 많이 달고 싶었습니다. 헬멧도 보관이 되고 장바 올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으니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슈퍼커브에 탑박스 타는 거는 제가 도저히 그것만큼은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커브 하나만 유지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나쁜 승차감, 두 번째로는 탑박스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 두 가지에 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두 개 다 유지하는 건 좀 무리인데 그래도 클래식 350을 팔아야겠지 이 생각을 살짝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헌터커브 한 대가 지나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헌터커브를 타신 젊은 분이 뒤에 탑박스를 딱 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전혀 위화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바이크 입문할 때 저거 헌터커브가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타고 싶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커뮤니티에다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헌터커브 이렇게 검색을 해서 헌터커브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고자 했는데 바로 최상단에 글이 하나 게 뜨더라고요. 그 글의 제목이 헌터커브 클래식 350 대차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저를 저격하고 쓴 글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지? 싶어가지고 글을 눌러봤어요. 글을 눌러보니까 어떤 분이 헌터커브를 한 달 전에 세컨으로 드렸는데 바로 기변병이 와가지고 클래식 350 또는 헌터 350이랑 대차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헌터커브는 한 달 듣고 마일리지는 800km대로 사실상 뭐 새 차나 다름없는 것이었죠. 심지어 1.5인 시트랑 무선 거치대, 무선 충전 거치대, 그리고 비상등, 탑박스 이런 것들까지 옵션들이 상당히 제가 원하던 것들이 많이 달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글이랑 댓글들을 보니까 이미 다른 분이랑 대차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내랑 인연이 아니었는갑다 싶긴 했지만 혹시나 해서 댓글을 한번 남겨봤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대댓글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전화번호로 연락을 드리니까 이제 저랑 같은 경상도 분이시더라고요. 지금 살고 계신 곳도 경상도 쪽이었는데 마침 지금 휴가 중이셔가지고 대차를 만약에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내일 직접 올라오시겠다는 겁니다. 네, 저도 그러 주시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일단 그럼 대차를 진행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경상남도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시려면 정말 먼데 좀 걱정되긴 했지만 올라와 주신다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였죠. 다음날 오전에 이제 그분이랑 접선을 했어요. 정말 먼 길을 이제 정말 많이 애쓰시면서 오셨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형님 분이셨는데 정말 이제 좋은 분이셨고, 제가 만약에 같은 동네에 있다면 이제 이 형님이랑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괜찮은 그런 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차도 하고 오랫동안 카페에 앉아가지고 입도바이로 떠들다가 헤어졌어요. 그분이 멀리에서 올라오셨는데 제가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을 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 형님께서 커피를 저한테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좀 민망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형님은 클래식 350을 가지고 무사히 경상도까지 내려가신 듯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와 새로운 오토바이 헌터커브와의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채널명인 커브앤클래식에서 이제 클래식이 사라진 거죠. 커브야 뭐 헌터커브도 커브니까 있는다 쳐도. 근데 뭐 굳이 이게 의미를 갖다가 부여를 하자면 헌터커브도 한 1960년대 정도부터 지속된 디자인의 뭐 나름대로 클래식 바이크 아니겠습니까? 이건 60년 넘은 그 정도의 클래식 바이크인데 그래서 채널명은 딱히 안 바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식이 오토바이 모델명 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향하는 삶의 패턴과도 관련이 있어요. 저는 좀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적인 것을 지향하는 편이거든요. 전자책, 웹툰 이런 것보다는 좀 종이책을 지향하고 인터넷 검색 이런 것보다는 도서관 검색을 좀 더 지향하고, 물론 하진 않습니다. 지향을 할 뿐. 그리고 메모장 어플에다가 뭔가를 쓰는 것보다는 실제로 노트를 펼쳐서 연필을 꺼내가지고 필기를 하는 삶을 좀 지향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 클래식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제가 헌터커브를 출고한 다음에 와이프를 텐덤하고 오션월드에 가는 영상이에요. 탑박스에는 갈아입을 옷들, 수건들, 그리고 마실 물, 음료수, 그리고 수박 썰어놓은 통 이런 것 등등이 가득 채웠습니다. 탑박스가 근근히 닫힐 정도로 꽉꽉 채웠어요. 헌터커브 자체가 힘이 약하고 최고속이 느린 오토바이예요. 근데 이렇게 텐덤도 하고 탑박스에 이것저것 막 눌러 담은 극한의 상황에서는 더욱 느립니다. 평지에서는 나름대로 한 90km는 나와요. 근데 적당한 오르막에서는 한 50km로 떨어져 버리고요. 산길이다 그러면 2단까지 내려가지고 풀스로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30몇 킬로로 근근히 올라갑니다. RPM이 안 올라가요. 하지만 저는 뭐 이 또한 만족합니다. 느린 만큼 안전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여유를 느끼면서 달릴 수 있으니까요. 헌터커브에 대한 자세한 리뷰는 이 바이크를 좀 더 타보고 나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타자마자 느낀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력이 매우 약하다는 거, 그리고 승차감이 의외로 매우 괜찮습니다. 이거. 제가 이전에 타던 클래식 350과 비교를 해서도 거의 꿀리지 않아요. 그 외의 것들은 뭐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좀 리뷰를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헌터커브를 타고 오늘 오션월드에서 재미있게 놀고 왔습니다. 이날 날씨가 무척 더웠기 때문인지 오션월드에 사람이 참 바글바글하고 차도 참 많았는데 바이크를 타고 온 사람은 한 팀도 보지 못했어요.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네, 오션월드는 캐리비안 베이보다 한 10년 정도 늦게 개장한
강원도 홍천에 있는 워터파크입니다.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규모를 확장하면서 늘려나간 결과 사실상 지금은 캐리비안 베이보다 이용객 수나 시설의 양과 질이 더 좋다고 합니다. 사실상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대 워터파크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제가 워터파크에 마지막으로 놀러간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중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20년도 더 넘었죠. 그때 캐리비안 베이를 간 게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때는 워터파크 그 빨간색 티 입은 안전요원 형님들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20년이 훌쩍 지나고 나이를 먹은 지금은 그 안전요원들이 정말 앳된 애들로 보이더군요. 그만큼 제가 나이를 먹었다는 거겠죠. 특히 이제 오션월드 안전요원들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하나같이 정말 성실하고 친절하고 진짜. 사람들이 밝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직원들을 잘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남녀 할 거 없이 이 직원들의 응대만 받고 있어도 절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 직원분들이 저보다 최소한 10살 이상 어린 사람들이겠지만 입구가 이제 어딘지를 이분들을 알아야 보면서도 정말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일 좋은 데 될 텐데. 아무튼 앞으로 저는 헌터커브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쌓아나갈 계획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바이크 입문 6개월 남짓 만에 벌써 3번째 바이크를 타게 되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기변병이 심각한 중증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변은 하지 않고 이 헌터커브와 함께 오랫동안 바이크를 재밌게 잘 타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폭염 속에 안전 라이딩 꼭 하시길 바랍니다. 물 자주 드시고요. 그래? 감사합니다.